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분자의 구조와 그리고 분자의 성질, 즉 극성 분자입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2주, 뭐 많게는 3주 정도는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이런 프린트와 같은 기출 문제로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전자껍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전자껍질수가 한 개 있습니다. 1주기라 부르죠. 전자껍질수가 2개 있다면 2주기, 3개 있다면 3주기. 그래서 최종 7주기까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 관심 있어? 아니요. 4주기 중에서도 최각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뭐라 불러요? 예, 1쪽이라 불러요. 2개 있다면 2쪽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20번까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고요. 3번 리튬, 4번 베릴륨 되죠. 중간에 3에서 12쪽 전이원소는 원자번호 20번 칼슘 이후에 21번부터 나오는데 이거 다뤄 안 다뤄? 안 다뤄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면 돼요. 최고 전자가 3개 있습니다. 13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개 있잖아. 14, 15, 16, 17 마지막 퍼펙트한 전자 껍질 가집니다는 18쪽을 제시할 수 있네요. 13쪽 원소입니다. 누굽니까? 5번 동소 되겠지? 되겠나요? 6번,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9번이 되고 있습니다. 5번 명중이에요. 1주기에 18쪽 2번 헬륨 되고 있죠. 3주기 원소입니다. 누구부터 쓸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리고 아르곤, 마지막으로 칼륨과 칼슘 쓰고 있습니다. 원자 반지는 어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원자 반지는 2주기 원소에 대해서 3번 리튬부터 시작해서 9번 플로린까지 원자 반지름 이런 그림이 나오죠. 18쪽 원소는 원자 반지름 할 때 빼버렸습니다. 18쪽 원자 반지름 세는 방식이 다른 쪽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2주기였는데요. 3주기는 어때요? 리튬보다는 11번 나트륨이 좀 더 크죠. 3주기 원소로 이렇게 준비되고 17번 염소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물론 4주기 원소 하면서 나트륨보다 더 큰 쪽에 19번 칼륨부터 시작을 하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이온 반지름도 있겠네요. 이 사이에 등전자 이온 반지름으로 산소의 2-, 클로린 1-, 나트륨 1+, 마그네슘 2+, 필요하다면 알루미늄 3+까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 파란색은 이온 반지름 되겠죠? 예, 이쪽도 역시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올 것 같네요. 황의 2-, 염소의 1-, 칼륨 1+와 칼슘 2+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다면 이온화 에너지도 있겠습니다. 이온화지 2주기 원소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네요.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분소가 살짝 내려왔죠. 6번 탄소, 7번 질소, 다시 올라가다가 8번 산소였대. 살짝 8번 산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 플로린, 10번 네온까지 이렇게 2주기 원소의 이온화이즈 뭐 필요하다면 제1 이온화이즈를 그리고 있습니다. 3주기는 어떨까요? 예, 3주기에는 리튬보다 더 작은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럼 1주기 원소 어떻습니까? 한데요. 네온보다 좀 더 높은 쪽에 헬륨과 수소 이런 놈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녀석의 파란 놈을 제1 이온화제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끝납니까?
하나만 뗀 게 아니라 두 번째 뗐어요. 제2 이온화제를 쓸게요. 제2 이온화제는 오른쪽 한 가씩 슉 때리면 된다 했습니다. 이쪽 왕창 올라가 있어야 되겠고요. 헬륨 1 플러스, 참고 이건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을 쓴 거예요. 헬륨 1 플러스, 금속 1 플러스, 탄소 1 플러스 살짝 내리고 질소 1 플라, 산소 1 플라 하면 도형 1 플라는 또 살짝 내렸네요. 네온 1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되겠나? 예, 필요하다면 마그네슘 1 플러스, 알루미늄 1 플러스, 규소 1 플라는 또 살짝 내리겠네요.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리튬 1 플러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나트륨 1 플러스보다 더 높은 쪽에 리튬 1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헬륨 1 플러스 몇 개요? 수소의 제2이온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전자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 때문에 두 개째 때리는 개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n번째 대비 n 플러스 1이 왕창 커진 거 최각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이해됐어? Z를 쓰면 핵전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나옵니다. Z 바를 쓰면 이거는 유효전화인데요. 어차피 뭐 쭉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쪽부터 시작해서 18쪽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유 결합했을 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의 상대값을 나타냅니다. 전기 음성도 미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리튬 1.0이죠. 벨륨 1.5, 금속 2.0, 탄소 2.5, 질소 3.0, 탄소 3.5, 그리고 플로린 4.0입니다. 이 주기율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0.5씩의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 뭐 외워야 된다 할 거는 분명히 아니랬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원소는 전기 음성도 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면 수소 2.1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나트륨 0.9 기억하세요. 염소 3.0 이거 역시 전기 음성도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와 원자 반증 이온 반지름 이온화질 뭐 필요하다면 순차 이온화질까지 유효 핵전화를 가지고 설명될 거 그리고 전기 음성도로 가지고 설명될 거 큰 2단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분자의 세계 다룰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무척 말하지만 이 분자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정리해. 노트 빨리 정리해라. 이쪽보다 위에 있지. 위에 있잖아. 지금 몇 번 하시는 그리고 제 미리 원하는 지금 왼쪽만 하시면 돼요. 왼쪽이니까 탄소하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진으로 백몇 천을 찍어봐야 의미 없어. 문제 풀 때 이것들이 술술 나와야 된다고. 어떤 문제에서 이거 주고 시작하겠습니까? 큰 3단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2단원 원자 세계에서 주기율표, 주기적 성질 얘기했습니다. 3단원 화학, 결합과 그리고 분자의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화학결합 얘기 보도록 하죠. 항상 하지만 왜 화학결합 합니까? 그렇죠. 그냥 혼자
원자 혼자 있는 것보다 안정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화학결합은 금속을 볼 때 원소의 종류를 크게 금속과 비금속 나눕니다. 라지um 쓴 건 메탈, 금속을 쓴 겁니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했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 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전자가 관여하는 과정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만들었다면 금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를 잘 이어주는 비금속 전자를 잘 얻어먹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금속의 양 이온과 비금속의 이온 사이 역시 정정기적 인력인데요. 어차피 이온이 된다는 것은 전자 이동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온 결합 역시 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서로 전자를 얻어먹겠다는 놈들끼리 만났습니다. 서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합을 가지겠습니다. 이 공유합 역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금속 결합 상에서 딱 한 놈 빼고 전부 다 고체입니다. 그 한 놈이 누구하고? 수온. 이온 결합 물질 상에서 100% 고체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지 꽤 높은데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은 핵간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겠고 전하를 표한 표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량을 먼저 따져달랬죠. 되겠습니까? 매트 포인트 녹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의 곱이 서로 같다면은 그제서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따져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반면 공유결합을 했을 때 얘네들은 고체 결정은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 불러주는 녹는지 굉장히 높은 놈과 그리고 분자 결정이라 불러주는 동시에 깰 수 있는 놈들로 나눠집니다. 물론 우리한테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분자죠. 이 분자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분자 얘기하면서 뭐만 얘기했습니까? 하면 옥텟을 만족합니까와 만족하지 못합니까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옥텟을 만족하는 분자가 많아, 만족 못하는 분자가 많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놈 나오면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래봐야 옥텟 만족 못하는 거 해봐야 일단 여러분한테 가르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죠? 벨루에 수소 붙이거나 궁소에 플로린 3개 붙인 요놈만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 물론 이거 말고도 옥텟 만족 못하는 분자들이 좀 더 있긴 하나 일단 여러분한테는 요 두 가지만 가르쳤다 했어요. 알겠나? 그 다음 세상에 평면 분자가 많아요? 입체 분자가 많아요? 입체 분자 올 때 많아요. 그래서 평면이면 평면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원자 3개가 결합한 3원자 분자는 입체 있어요? 아니요. 아니 4원자 분자인데 이거 평면이다 이거 외울 이유가 없죠. 4원자 이상 되면서 평면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4원자 이상이면서 평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예, BF3 또 나오네요. 탄소에 산소 붙이고 수소 붙이는 이런 것도 평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에탄이라 불러주는 이런 놈도 이제 평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나온 거는 분자를 볼 때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했어요. 세상에 극성 분자가 많아, 무극성 분자가 많아? 극성 분자가 올 때 많아요.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 나올 때마다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넘쳐나게 중요한 놈이에요. 바로 이 놈이죠.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죠. 이주연소입니다. 14족 준비시켰습니다. 누구지?
탄소죠. 얘한테 수소가 달라붙었다 할게요. 오장의 전자 4개를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걸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 시간이 있습니다. 수소 4놈과 공유결합을 시켰네요. 즉 CH4 이름은 메테인입니다. 얘의 분자 모양을 보면 공유 전자쌍이 4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이 전자쌍 4쌍들이 서로 반갑다 친구야 뭐일까요? 아니요. 전자쌍들끼리 반발하죠. 흔히 말하는 전자쌍 반발 원리. 그에 맞춰서 분자 모양을 그린다면 탄소의 수소 4놈이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수소 대신에 염소 바꿔도 정사면체라 할까요? 수소 한 놈을 염소로 바꾸면 그때는 사면체예요. 결합 한 개만 따져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사이 결합 하나만 따졌습니다. 극성 공유합입니까? 무극성 공유합입니까? 예, 결합 하나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쌓아서 쌍점 모멘트의 총합을 내면 얼마다? 0. 다시 말해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탄소만 들어오면 무조건 무극성일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수소 하나에 염소 하나 돼 있어요. 그때는 클로로메테인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될 수 있는 거 대칭성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해됐나? 이주기 15조 원소네요. 누구지? 질소입니다. 원자력 전자가 5개 있네요. 수소 몇 놈이나 붙일까? 그치? 3놈과 붙여야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나온다고? 3쌍 나오고 비공유는 1쌍 나옵니다. 질소 나올 때마다 얘는 비공유 하나씩 있네. 꼭 기억하시라고요. 배유결합이 나오지 않는 하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배유결합 강조했어? 아직은 배유결합까지 여러분한테 강조되지는 못해요. 한 사이클 돌고 아마도 내년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 다시 한 사이클 돌아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유결합도 그리고 공면구조도 그런 것들도 조금씩 더 하고 확장된 옥테이션에서 옥텐 만족 못하는 또 다른 놈들도 소개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엔 너무 양이 많죠? 얘의 분자 꼬라지를 봤습니다. 예, 질소에 수소 3개가 달라붙었는데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어요. 전자쌍 반발력에 의해서 이 전자쌍들이 공유끼리는 어쨌든 다 똑같은 반발력이 크다 보니까 이 결합각도 109.5도 가집니다. 그러나 비공유는 공유에 비해서 좀 더 공간 범위를 넓게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발력이 좀 더 심하죠? 각도를 줄이겠습니다. 몇 도? 107도. 예, 그렇습니다. 107도입니다. 얘는 삼각 뿔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공유가 있으면 극성분자야, 무극성분자야? 이건 극성분자죠. 그래서 쌍점 모멘트의 총합은 0이 아니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극성분자가 제시받겠습니다. 16쪽 쓰겠습니다. 2주 16쪽 누굽니까? 산소네요. 원자력 전자 6개를 표현해봤습니다. 수소 2놈과 공유결합 시켰습니다. H2O 됩니다. 공유 몇 쌍 보인다고? 2쌍. 비공유는요? 2쌍 있어요. 산소한테 이렇게 되겠고요. 비공유가 이쪽에 있는데요. 분명히 중심 산소에 대해서 흔히 입체수라 해서 공유 비공유의 개수 합은 4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분자 얘기할 때 이 비공유선쌍의 위치를 제시한다고요?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분자 모양을 볼 때 구분형이라고 평면이에요. 생각했지만 3원자 가지고 평면 3원자인데 평면이다 왜 우리 있어 없어? 없죠. 3원자 또는 2원자 무조건 평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이 아니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쌍점 모멘트의 총합은 0이 될 수 없는 당연히 극성분자죠. 그 다음에 이런 극성분자는 무극성분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네요. 대전체에 잘 끌린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전기형 내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끼리끼리 잘 놀잖아요. 극성용의 물에 암모니아 극성물질은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요. 반면 무극성분자는 제대로 녹지 못해 하겠다고요. 여러분 방구 끼면 방구의 가장 많은 부분은 암모니아일까요? 아니요. 방구에 암모니아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가 그냥 숨 쉴 때 잘못돼 들어갔던 질소하고 그리고
대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균들을 분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 방구 뿜기면 그 방구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2주기 말고 3주기도 있을 것이야. 3주기 14조 누구야? 규소죠. 규소도 역시 수소 내는 모양 붙이면 정산의 제거가 되겠습니다. 3주기 질소 누구예요? 3주기 15조 인이죠. 인에 수소 3개 붙이면 아스피린을 불러주는 놈인데 역시 삼각뿔형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습니다. 되겠나? 이거 갖고 안 했군요. 몇 도야? 104.5도 되고 있습니다. 3주기 16조 누구죠? 황입니다. 황화수소 H2S 역시 구분형을 가지고 있죠. 비공유산 인한테 하나, 황한테 두 쌍씩 제시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몇 쪽인가를 알겠다는 것은 수소화합물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 되겠죠. 되나요? 그렇다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3쪽이네요. 누구? 붕소입니다. 붕소 원자가 된자 3개 출연되겠죠. 수소랑 붙이면 굉장히 불안정해서요. 프로린과 붙였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유 몇 쌍봉입니까? 하네요. 공유는 3쌍봉입니다. BF3입니다. 근데 비공유가 어때? 없어요. 하겠습니다. 역시 중심원자에 대해서 분자 전체인지 중심원자인데 지금은 중심원자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붕소에 프로린 3개가 붙여지다 보니까 얘는 평면 삼각형, 필요하다면 정 삼각형만 되겠습니다. 각도 몇 도? 120도죠. 2족 원소가 있네요. 2족 누구야? 벨륨입니다. 벨륨에 수소 2씩 공유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벨륨에 수소 2개 되는데요. 공유 몇 쌍봉이냐고? 이건 공유 2쌍봉이고요. 비공유 여전히 없죠. 얘는 벨륨에 대해서 수소가 직선형이 나오네요. 상향의 결합도 몇 도? 180도입니다. 이 두 놈은 전체적으로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내면 얼마나? 0이죠. 다시 말하면 무극성이 됩니다. 옥텟 만족 못해 무극성이야? 평면에 심지어 직선이네요. 지금 이제 더럽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놈한테는 요 놈까지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들로 소개받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1조 원소입니다. 2족 1족 누군데? 그렇죠. 리튬에 수소 붙이면 얘는 옥텟을 만족한다 못한다? 한다 되겠죠. 리튬 1 플러스 5 마이너스 이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건 3주기 나트륨에 수소 붙이는 이쪽에 사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 수성이 머리 가려서 괜찮아요? 마그네슘에 수소 2개 붙이고 알루미늄에 수소 3개 붙여도 역시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옥텟 만족 해버려요. 이온 결합이니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분자들이 아니에요. 이해됐어? 됐냐? 네. 쌤 17조가 안 합니까? 17조 뭐 프로인에다가 수소 하나 붙이고 공유 하나에 비공유 3개 뭐 원자 2개 갖고 뭐 직선형 꼴삼죠.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탄소라는 놈이 단일이라만 4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분자 전체로 따지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 분자, 중심원자는 중심원자라는 말을 쓰지만 분자 전체는 분자 전체라고 강조해? 절대요. 분자 전체로서 따집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하면 몇 쌍 보이죠? 비공유 몇 쌍 보인다고? 없어요. 탄소가 단일만 4번 하라는 건 아니죠. 이 중에 단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로 2주기업 할 수는 없고 산소가 준비되겠습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몇 쌍입니다. 탄소는 어차피 공유 무조건 몇 쌍이에요. 옥대 만족할 때. 분자 전체를 씁니다. 비공유 몇 쌍 보입니까? 예, 산소한테 2쌍 준비될 수 있겠습니다. 탄소가 이런 이중의 단일뿐만 아니라 이중 2번 할 수도 있겠네요. 산소 붙여봤습니다. 공유 어차피 4쌍이고요. 비공유? 예, 산소한테 4쌍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탄소가 단일에 3중도 할 수 있을 것이야. 수소에 질소 붙이겠습니다. 공유 몇 쌍? 비공유? 질소한테 한 쌍이죠? 이해됐습니까? 무극성입니다. 계각도 몇 도? 90도예요? 109점? 도도죠. 이 각도는 122도인데요. 굳이 120까지는 필요 없고 약 120도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직선입니다. 180도고요. 역시 직선이에요. 180도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이놈들 중에서 무극성인 놈은 누구예요? 가장 무극성인 놈. 메테인이 무극성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무극성입니다. 그러면 포말데하이드 이놈 극성이죠. 사이너스소도 역시 극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걸 2주기 원소로 한다고 프로그램 다 바꿨어요. 그때 비공유가 어떻게 나올까요? 12쌍. 예, 프로그램한테 3개씩 더 붙여서 12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의 비율, 뭐 상대값이든 절대값이든 문제 많이 물어보죠. 뒤로 가. 역시 수소 대신에 프로에 붙였습니다. 비공유 몇 쌍 나옵니까? 프로에 3개, 산소 2개, 8쌍 나오죠? 프로에 바꿨을 때의 비공유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프로에 바꿀 건 없고요. 이쪽을 프로에 바꿨습니다. 비공유 몇 쌍 보입니까? 그렇지? 몇 쌍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베이스라고 있는데요. 중심원자가 탄소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탄소가 얼마든지 두 놈이 들어와도 상관없죠. 이해됐어? 탄소 간에 단일 결합을 하면서 탄소 간에 이중 결합을 하면서 탄소 간에 삼중 결합을 하면서 했습니다. 예, 분자 전체로 볼 때 공유 몇 쌍 보인다고? 7쌍, 6쌍, 5쌍 보입니다. 분자 전체로 비공유 어차피 없죠?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프로레오 바꿨답니다. 비공유 프로한테 3개씩 있으니까 36, 18, 프로한테 3개씩 있으니까 12, 프로한테 2개 있습니다. 자, 프로한테 2개 있습니다. 6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질소가 단일 3번 할 수 있지만 이중에 단일도 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예, 수소 붙이겠습니다. 여기 수소 붙이고 여기 산소 붙이죠. 분자 전체로 공유 몇 쌍 보입니까? 3쌍, 비공유 몇 쌍 보입니까? 질소한테 하나, 산소한테 둘. 그래서 몇 쌍? 3쌍 보입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비공유는 질소한테 한 쌍 됩니다. 알겠습니까? 2주기 원소로 만들어놨으니까 수소 대신에 프로를 붙일게요. 프로 붙이면 자 비공유 몇 쌍 보입니까? 10쌍. 그렇죠? 3개 하고
하나 있으니까 13 들어와야 됩니다. 수소 대신에 풀을 붙였답니다. 몇 쌍? 6쌍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어? 질소가 이중의 단위일 수 있고 단일의 단일 질소 문제가 두 놈이 단위결합으로 질소 문제 두 개가 이중으로 붙일 수 있겠네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4쌍 보이고 비공유 질소한테 2쌍 보이겠습니다. 다시 공유 몇 쌍 보입니까? 5쌍 비공유는요? 2쌍 역시 뭐 질소한테 하면 되겠죠? 똑같죠? 뭘로 바꿔라? 프로 바꿔요. 프로리오한테 3개씩 12개, 2개, 14개 들어옵니다. 여기는요? 오케이, 8개 들어올 수 있겠죠? 뭐 뜻이 알겠어? 산소가 수소 붙일게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화산소입니다. 3쌍 보이죠? 비공유 몇 쌍 보입니까? 4쌍 보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프로 바깥에 토탈 몇 개? 3개, 3개 하고 둘둘 10개로 보입니다. 이랬어? 왜 이거 강조하지? 시험 전화. 예, 맞아요. 시험 잘 나왔어요. 뭐 별거 있어요? 시험 잘 나오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프린트 안에 기껏 20개 내지 30개, 20, 30개 안쪽의 분자들 갖고 맨날 치고 묶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다 못해 지겨울 정도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풀 때마다 새로워. 야, 저 문자 풀 때마다 새로운 문자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세상에 문자가 진짜 30개밖에 없어? 이게 수만 개, 수억 개 있지. 근데 그거 다 다뤄? 안 다뤄요. 알겠어? 그래서 중심 원자가 누군지를 보고 비공유압, 공유압 몇 개 있는지 따져보고 아직 여러분한테 배위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쳤어요. 공명구조 가지는 분자들 역시 안 가르쳤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 문제에 뭐 극히 없어요. 알겠나? 네. 정리해. 이제 여러분 턴이야. 이제 3학년도 저 뭐 면접 본다고 지금 블랙블랙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턴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 모르는 3학년들 넘쳐나. 내년 3월 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만 과거 합격 당해놓으면 바닥 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자, 오늘 나누는 이 프린트 없다. 다 있지? 다 있지? 네. 25문제씩 해서 4개 회차 모아놨습니다. 100문제밖에 안 됩니다. 1회차 시작. 자, 앉아서 시작해.